우리 직장 엄마들 회사에 나가는 것도 고민이지만 회사에서 아이들 걱정이 얼마나 되세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 정말 고민되죠? 또 안 봐도 또 비디오죠. 엄마가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늦잠 자고 또 그런 더 불안하고 그래서 먹을 거 챙겨놨는데 잘 먹었을까 또 걱정되고 먹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나 걱정되시죠. 또 친구들과 놀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되시고요. 또 계약이 자꾸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 잘 듣고 있을까? 그리고 공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시간이 계속 가도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음, 회사 다녀와서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별로 좋지 않은 하루 종일 걱정을 했지만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계속 핸드폰만 보고 눈빛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핸드폰만 보면 눈빛이 이상한 우리 아이를 보면 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날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 갔다 와서 또 그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했던 것은 뒤로 한 채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똑바로 못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었지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내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아이 키울 때 또 직장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알죠.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게 된 거 조금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회사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되고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은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똘똘아, 똘똘이 혼자 두고 엄마가 회사 갈 때 엄마 되게 많이 걱정되고 불안해. 왜냐하면 우리 똘똘이가 잘 일어나서 깨끗하게 잘 씻고 또 엄마가 차려놓은 밥 맛있게 잘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오늘 학교 가지는 않지만 정해진 숙제와 또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듣고 있을까 하는 게 참 걱정돼. 우리 똘똘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엄마, 나는 엄마가 차려놓은 거 잘 먹고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엄마 차려놓은 거 잘 먹고 온라인 강의도 다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것도 재밌고 좋은 것 같아. 네, 이렇게 함께 불안한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똘똘아. 그런데 엄마 회사 갔다 왔을 때 너 보니까 너 계속 핸드폰 보고 있더라.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을까? 엄마 너무 걱정되는데? 그건 어때? 아, 엄마, 맞아. 내가 핸드폰을 좀 많이 보긴 하지. 학교 안 가니까. 그런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본 거고. 그리고 내가 학교 갈 땐 이렇게 못 하잖아. 지금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약속 정해볼까? 아, 이런 아들이 있으면 환상이라고요? 네, 환상이겠죠. 그런데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아이와 부모의 대화가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뭔가 의심하고 트집 잡는 대화가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어떨까요? 네, 아이들도 그와 비슷한 대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어, 이건 진짜 실제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해봤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엄마가 먼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튜브 또 그 핸드폰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정말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걸 들고 있어서 걱정인지,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지, 아니면 그걸 볼 때 아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서 걱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는 우리 똘똘이가 유튜브를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유튜브 볼 때 이런 걸 주로 보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건 절대 안 돼. 이런 게 나오면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대화 때문에 아이를 괜히 의심하고 더 크게 화를 내고 야단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어머니들 교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1살 조금 넘으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걷기 시작하면 뭐 가르치죠? 네, 아이가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해요. 그럴 때 신발 신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자, 신발은 이렇게 신는 거야. 자, 앉아봐. 해서 자, 오른쪽, 왼쪽 하고 신발 어떻게 신는지 가르쳐 주신 그런 기억 있으시죠? 또 지금 막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또 가르쳐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발 신는 거, 양말 신는 거, 또 이렇게 점버 입고 벗는 거, 옷 거는 거 이런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 닦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밥 먹는 거.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도 2학년이 되어도 3학년, 4학년 또 중학생이 되어도 딱 거기까지만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신발 신는 거, 밥 먹는 거, 이 닦는 거, 옷 입고 벗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공간과 또 가족들이 있는 공간을 돌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보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똑같이 그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네. 먹고 입고 벗고 씻고 딱 거기까지. 자,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자기 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자기 물건들을 소중하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2학년, 3학년쯤 되면 간단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엄마가 바쁘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짜장면 시켜 먹어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있어. 그거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장갑 끼고 꺼내서 먹어. 이렇게 안내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늦어도 별로 불안해하거나 네. 뭔가 엄마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면 자, 우리 한국인이 먹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가르쳐 줘야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물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전에는 아주 슈퍼우먼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한식, 양식, 뭐 일식, 뭐 모든 요리를 다 완벽하게 했죠. 네,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저는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는 많이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여러 곳에 이제 여러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 때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애를 불렀죠. 자, 혁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지금은 군대에 있어요. 제가 혼자 연기했습니다. 자, 혁아, 이리 와봐. 하고서 엄마 지금 된장찌개 끓일 거야. 자,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알려줄게. 자, 냄비에 물을 끓인다. 그리고 다담. 양념이 다 돼 있잖아요. 자, 다담 이거 한 숟갈 넣는다.
그리고 모든 재료, 집에 있는 재료를 다 넣는다. 끝. 순서 좀 바뀌었나 봐요. 제가 요즘에 요리를 안 하다 보니까 먼저 재료를 썰어서 넣어야 되죠. 어머니들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거의 한 3단계 만에 끝나잖아요. 재료를 넣는다. 그리고 물을 넣는다. 끓인다. 된장을 넣는다. 네. 뭐 김치찌개도 똑같지 않나요? 김치를 넣는다. 참치를 넣는다. 물을 넣는다. 끓인다. 끝. 그렇게 해서 알려줬죠. 그리고 햇반을 돌리는 거 아니면은 밥하는 거 알려줘도 되죠. 밥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요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아이라서 우리 아이는 대학생이 되더니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시작해서 엄마가 잘 안 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잘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이걸 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 스스로 하는 것을 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 엄마 편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엄마들의 마음속에 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왜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가 편하자고, 제가 엄마들 편하자고 이거를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있을 땐 엄마가 충분히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엄마가 없을 때, 또 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이 책은 돼지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그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자, 이 책을 보면은 엄마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엄마가 가족들을 모두 이렇게 등에 업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세요. 왜 그래요? 우리들 가정에서의 일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엄마들에게 자, 지금 그 업고 있는 거 다 놓아보세요. 이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또 힘들어 하세요. 네, 하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힘들어 하시죠. 자, 누군가를 돕고 또 특별히 가족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을 가족들도, 자녀와 남편들도 누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신었을 때, 스스로 잠바를 입었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처럼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이 자라면서 자신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해낼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용기와 자신감, 성취감이 생길까요? 고등학교 정도 된 아이는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 직장맘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되어서 혼자서 있는 시간에도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는 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기뻐하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계속 불안해서 전화하고 야, 너 그거 했어? 왜 똑바로 안 해? 라고 의심하고 추궁하기보다는 믿어주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혼자서 잘 지내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엄마는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또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도 솔직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우리 딸 보고 싶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걱정됐어. 네가 뭔가 엄마 차려놓은 거 또 잘 혼자 해먹다가 또 어렵지 않을까? 또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을까? 엄마 좀 걱정됐는데 어땠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더 잘 알아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슬퍼하니까 나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드네?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네. 여러분 마음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요.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혁이 보고 싶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대해서 또 응답 메시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